세월호 CCTV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 예. 자, CCTV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월호 CCTV가 이제 발견됐는데 저도 그때 당시로는 엄두가 안 나서 분석을 못했어요. 64개나 돼갖고요. 카메라 숫자가. 예.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펀딩도 되고 그래갖고 아 이제 좀 하자. 그래갖고 작심을 하고 팀이 달려들어서 64개를 나눠서 분담해서 또 다 분석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말씀드려요. 연태까지 사실은 언론에서 64개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게 하나하나 확대돼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아도 64개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예. 아니, 64개에 각각 1분씩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길죠. 그러니까 그거 다 들어보고. 출항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그러니까요. 한 개당 10시간 이상씩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미친 짓이죠, 이거는. 예.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행한 거죠. 복구 안 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구 안 된 구간들이. 예, 채널당도 어떤 건 꺼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복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예. 이때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왜 꺼진 구간이 존재하고 아예 전체적으로 꺼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자, 그런데 어쨌든 있는 거 가지고 64개를 다 들여다보며 전문용어로 노가다를 했더니. 예.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5분 21초가 CCTV에 기록된 시간이 늦습니다. 실제보다. 예, 실제보다. 이건 이미 나온 얘기예요. 예, 그거 CCTV 전체가 그냥. 예, 그래서 통째가. 뭐 기록 오류가 아니냐, 뭐 프로그램상에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고 어쨌든 CCTV 위에 찍힌 시간이 실제 진행 시간보다 15분 21초가 동일하게 다 늦다. 네, 그거 짧게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다음. 예, 이게 뉴스타파가 시간차를 분석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했던 거는 짧게 말하면 되게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CCTV 내에 불꽃놀이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밤에. 그 정확하게 몇 시인지 알거든요. 네, 학생이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딱 매치시키니까 15분 21초가 존재하더라.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15분 20초가 플러스해야 된다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조금 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영상이 기록된 시간은 사고 나기 3, 4분 전인 8시 46분 20초까지 녹화됐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46분, 요 때가 언제냐,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8시 30분 때 이 맹골수도를 들어서거든요. 들어서서 병풍도에 막 진입하는 시간. 여기가 맹골이에요. 예. 여기가 병풍도라는 섬입니다. 아, 병풍도는, 예. 네, 여기가 병풍도라는 섬을 막 진입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 46분. 여기가 딱 누락 구간이 있어요. 제가 누락 구간이 많아갖고 넘버링을 했어요. 1, 2, 3, 4. 누락 구간 많았던 거 기억나죠? 네? 거기에 누락 구간 1이 바로 있는 데서 CCTV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겹쳐서, 야, 이거 CCTV까지 우연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레이더도 거기가 가족들한테 전달된 레이더도 마침 거기가 로또 당첨될 확률만큼 희박한 확률로 동시에 누락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CCTV 시간을 보고 기대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뭐냐면 요 구간이 나올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레이더도 없고 AIS도 누락 구간인데 혹시 CCTV에서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혹시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은 이 모든 다른 기계들이 다 누락돼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장. 예. 이 CCTV에서 단서를 알겠습니다. 채널 63에서요. 채널 63번이라는 카메라가. 예, 64개 중에 63번째 카메라였는데, 이게 위치가 어딨냐면, 선미 좌측 구석에서 우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던 CCTV 카메라예요. 이 대에 매달려 있는 거 머리 숙이고 있는 카메라 보이시죠? 이게 선내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참 상황을 알기가 힘든데 배가 어떻게 운항하는지를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가판을 찍다 보니까 바다와 지나가는 배라든가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로를 알 수가 있었어요. 병풍도가 촬영돼 있었어요. 예. 당연히 아까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여기를 지나고 있었으니까 배 왼쪽 이쪽으로 배가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에 가판 건너편에 건너편인 거죠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45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렇죠. 가판을 배를 내려가고 가로질러서 있죠. 가판을 예. 가로질러서. 거기에 우측 상단에 병풍도가 63번 채널을 확대해 보니까 있었어요. 병풍도가 고정된 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세월호의 움직임을 알 수 자, 있거든요. 보세요. 한 번만 보십시오. 17초짜리. 병풍도가 가판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네. 가판 위로 올라오는 그게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바다와 섬이 내려갈 리 없잖아요. 배가 좌측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로 확 돌았기 때문에 수면하고 내려가는 섬이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요. 네. 이 영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저 위에 가판에 이 부착된 하얀 것들이라든가 이 보이는 각도가 어느 정도냐면 수평 화각이 화면의 수평각이 80도 정도였어요. 수평선이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흔히 어안 렌즈라고도 하는데 약간 준 관광 렌즈를 썼다라는 렌즈의 종류와 화각까지 딱 나와요. 화각을 알면 내가 화각을 아는 렌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카메라로 제가 여러분을 딱 찍잖아요. 여러분과 그 사진을 보면 저의 거리가 정확히 나와요. 피타고라스를 사용하면 돼요. 네. 네. 화각이 있으니까 멀면 작게 보이고 가까우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정확히 나와요. 카메라에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카메라의 각도를 알았으니까 여기로부터 섬까지 거리를 알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위치를 알 수 있다. 항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항적이. 자, 그래서 한 짓이 뭐냐? 고정진을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어요. 얘가 예, 등고선 10m짜리 등고선들이 또 다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좀 정보 수집해 갖고 병포들을 3D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다 입수했어요. 그리고 세월호는 설계도로가 또 다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틀린 게 있을까봐 사고 때의 사진들을 다 갖고 와서 각도별로 분석해갖고 혹시 개조된 데가 없나를 다 살펴봤어요. 계단 뒤쪽이 개조가 됐더라고요. 폭이 좁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수정해갖고 가판을 모델링했어요. 그러니까 병풍도를 만들고 세월호를 3D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야, 미친 거죠. 국토지리정보원, 오케이.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 다. 예. 그래갖고 화각도 렌즈를 또 바꿔 낄 수 있어요. 3D 스튜디오 맥스를 써보시는 분은 아는데 와. 그 렌즈를 화각별로 이렇게 선택하거나 렌즈를 이렇게 쭉쭉 15mm, 20mm 이렇게 갖고 자기가 선택하면 이 세월호에 달린 CCTV와 똑같은 화각 약 80도를 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가판이 똑같이 보여요. 예. 자,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정부 AIS가 있는 그 위치인데 저 빨간 線이 이제 센터고 화각이 80도 정도가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오른쪽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고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병풍도를 갖다 다 만들어 놓고서 CCTV를 한 바퀴 90도로 돌면서 제가 일종의 한번 사진들을 다 90장을 캡처해 봤어요. 각도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풍도 회전 모델링입니다. 병풍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네. 진짜로. 가만히 보면 거대 쥐하고 이 코뿔소가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이 섬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봉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봉우리들. 예 보이는 각도별로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찍힌 것을 보면 내가 몇 도 방향에서 찍었다가 봉우리가 보이는 몇 거야. 개 보이냐를 보면 예. 어떤 봉우리는 몇 도 방향에서 감춰져 있고 어떤 봉우리는 크게 나오고 이것들이 있으면 자, 저 여기까지 진도 따라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거리를 알고 방위를 알면 내 위도 경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의 위치가 나오면 세월호의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항로가 나오잖아요. 아이 통쾌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예, 정부 AIS 위치 검증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병풍도에서 정부가 말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AIS 지점들. 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구간, 요 빨간 박스 안에 구간이 있거든요. 네, 정부가 발표한 위치. 예, 쭉 내려오면서 누락 구간 앞까지 오는 그 구간을
정부가 발표한 그 위치에다가 배를 그대로 놨어요. CCTV, 3D로. 예. 그리고 CCTV를 물론 달아놨죠, 이미. 거기다 그대로 놓고, 정부가 한 대로 이렇게 항로를 가면서 다 찍어봤어요. 갔더니, 예. 이렇게 뽑아갖고, 그 다음 이제. 요 구간 사이에 그 카메라에는 이렇게 찍혔다. 예. 정부 AIS 수치를 3D 프로그램에 넣고 돌렸더니 이렇게 나와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실사도 그렇게 되는 거냐? 실제 나왔다고 하는 CCTV 영상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보기로 그렇지. 했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랬더니, 약간 사건이 벌어졌는데 특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면서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 밑이 방금 말한 그 찍은 화면이고 위쪽이 실제 이 시간대에 그러니까 48분 9초, 이건 48분 11초인데 요때 병풍도의 크기를 딱 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달라요. 그 정부가 말한 게 진짜라면 정부가 말한 AIS의 위치에 가서 시뮬레이션으로 병풍도를 그 CCTV가 고대는 렌즈로 찍어보면 똑같아야 돼. CCTV하고 모든 게. 실제로 CCTV가 찍힌 영상 거의 비슷해야 돼요. 병풍도가 그 거리에 있다면. 근데 해보니까 실제 그 거리에서 찍은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 영상보다 정부가 말한 거리에 가서 그 CCTV로 시뮬레이션을 찍어보면 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정부가 말한 곳은 실제 세월호가 있었던 곳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배가 병풍도에 더 가깝게 움직였고 정부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수치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낸 게. 그럼 거꾸로 이제. 네. 그럼 정확한 여기서 찍어보니까 정부 AIS가 말한 지점에서 너무 멀다면 배를 살짝 밀어보면 되잖아요. 병풍도를 향해서. 그래서 찍어서 CCTV가 찍은 실제 그 화면과 병풍도가 똑같이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그 거리에 가보면 거기가 실제 세월호가 지나갔던 항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봤더니 이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위에 청색이 정부가 얘기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아주 스무스하게 갔다라는 1분 간격만 한 거예요. 예.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예, 이렇게 발표했는데 근데 그 1분 구간 동안 CCTV에 찍힌 그 위치를 쭉 추적해 보니까 저런 항적이 나와요. 배는 병풍도 이만큼 200여 빨간색. 미터. 예. 이게 이제 3D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위치를 추정해가지고 찍은 거죠. 그렇죠. 사진과 똑같아지는 지점을 겹쳐가지고. 그렇죠. 이런 이렇게 식의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풍도에 더 가깝다. 더 가깝다. 이게 가까운데 이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멀다가 한 200m 멀다가 150m 가깝게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항적을 표시를 해보니까 이게 일종의 지그재그예요.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우리가 네, 계속 지그재그 했다는 거 했잖아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배가 더 가깝고 네. 한 200여 미터 더 병풍도에 가깝게 움직였고 예. 두 번째는 반듯하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그재그 구간이 그 1분 내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항적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사실 믿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위치한 곳에 갔는데 병풍도가 너무 멀리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 갖고 깜짝 놀랐는데 3D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 CNN 때 약간 그걸 의심했었어요. CNN 때 뭐가 나오냐면 문예식 선장님이 CNN 처음 사건 초기에 그때 아주 유용한 그 황금 같은 영상도 주시면서 항적을 그 외국 여기자 앞에서 그렸거든요. 컴퍼스를 대면서 그때 항적을 그때 기억에 의존해서지만 레이더를 보고 자기가 항적을 그리는데 병풍도에 가까워요. 상당히 가깝게 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해군 레이더가 10월쯤에 사실은 발표됐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진성준 의원이든가요? 네. 네. 그 의원님이 그걸 입수해갖고, 해군 측에서 입수해갖고, 해군 삼함대인가? 사령부. 그쪽에 있는 곳에서 이걸 계속 그 의원이 요구를 하셔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궤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궤적 위에다가 제가 이게 빨간 게 뭐냐면 작년 10월에 진성준 의원실에서 해군으로부터 받았던 세월호의 레이더 항적이에요. 근데 이게 정부가 발표한 거거든요. 예. 해군이 그때 발표했던 거는 해군으로부터 받은 거죠. 예.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요. 차이가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여기 곡선이 있죠? 그죠?
이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다고요. 해석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를 말해보면 저는 이걸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줬는데 그래픽으로 안 줬어요. 레이더 영상인데 해군이 사실은 영상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레이더는. 근데 그래픽으로 안 주고 그 물표점을 소수점까지 잘라갖고 되게 거칠게 그냥 엑셀 파일식으로 텍스트로 줘버린 거예요. 숫자로 준 거예요. 숫자로 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근데 그 숫자를 찍어보면 이렇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 항적이 제가 딱 본 순간 지그재그하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파파이나서 계속 얘기했던 이 회전할 때 좌로 쭉 갔다 우로 갔다 이게 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좌로 갔다 그래서 우로 이렇게 갔다 배가 갔다가 이렇게 뭐 돌았다 하는 거. 이것까지 항로가 내가 주장하는 거 너무 유사한데 그러니까 이게 COG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에 나온 그 CCTV가 말한 항적하고 이 해군 레이더가 말한 항적하고를 겹쳐봤어요. 겹쳐서 한쪽을 약간 반투명하게 해서 양쪽을 싹 겹쳐보니까 기억자음이잖아. 항로까지 비슷해요. 간 항로까지. 해군이 발표한 것과 비교했더니 같더라. 그러니까 배는 실제 이렇게 움직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적어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예, 이 1분에 대해서는 병풍도에 더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한 150m, 200m. 그럼 적어도 이 구간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요 수치는 틀릴 확률이 거짓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 위에 AIS 데이터는 편차가 되게 많이 난다고 막 그때 주장했던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30m 이상도 갈 수 있어.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00m예요, 이거. 100m급이에요. 150m, 200m급. 이건 그리고 AIS가 데이터 한 개 정도가 이렇게 100m, 200m를 튈 수 있는데 독자적 항로를 이렇게 그리면서 그 편차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항로를 그것도 항로도 다르게 위에서 그리면서 간다는 건 독립해서 간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리고 해군 레이더하고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독의 생각은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 구간은 가짜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가짜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더욱 확신이 굳어지죠. 더욱 강해지죠, 근데 아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겨서 이게 너무 놀라워서 2번, 3번 검증하고 병풍도 크기 다시 등고선 재고 다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그리고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정도의 몇백 미터급이기 때문에 이건 저로서는 그리고 해군 레이더하고 딱 겹쳤을 때 또 항적이 겹치고 편차까지 겹친다면 저는 이 정부의 AIS 항적과 또 놀랍게도 거기 레이더까지 진도 VTS에서 그 발표한 레이더까지 그 위치로 가거든요. 그 둘을 신용하기 힘들다. 놀라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김 감독!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항적을 복원하는 게 이 모든 진상조사의 이제 가장 첫 번째이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 10월에 이제 저희 하호영 기자가 보도하면서 나왔던 그 진성준 의원실이 받아서 보도했던 그 해군 레이더 자료가 이 일치하지 않았기, 정부 AS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냐 이 시비가 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 감독 이야기로는 CCTV 찍힌 걸로 봐서는 해군께 맞다는 거지. 그렇죠. 김 감독이 요청한 전문가들의 노가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해군 레이더 자료가 좀 더 아니라 해군 레이더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구간에서는 해군 쪽에 해군 레이더에 손을 들어줘야죠. 어쨌든 이 작업을 그럼 다 복원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사실 돈을 좀 하겠다는 거지. 하나 더 기억자를 보여줬으니까. 잠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작자님도 계시니까. 뭐냐면 이 45분 때만 얻어진 게 아니라 앞에 맹골수도 들어서는 무렵 7, 8분 그리고 30 몇 분 때 CCTV에서도 옆에 섬에 지나가는 게 다 나왔어요. 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바다에서는 비교할 게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섬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인텐션에 저게 담길 내용이 맹골소도 들어서서 그리고 30분 초엽 30분 한 2, 3분 그리고 45분 요 1분 구간은 실제 항로가 인텐션에서 그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실제 항로라고 생각하는 네, 실제가 나라.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자님한테도 뭐냐면
그 앞에 맹골수도 들을 때가 편차가 더 커요. 거기는 거의 700m가 서로 편차가 나요. 둘 중에 하나는 조작이에요. 정부 발표하고 카메라에 찍힌 걸 이런 식으로 3D로 재현해봤더니 700m 차이 나요? 해군 레이더하고 그 진도 VTS 레이더 그리고 정부 AIS 데이터가 700m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저 해군 레이더가 왼쪽으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꺾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도 검증해 보면 해군 레이더가 맞는지 정부께 맞는지를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아, 그거 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섬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3D로 섬? 거기 섬이 많아요. 노가다 중. 네, 거기 섬이 많아요. 병풍들 하나만 만들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해군 레이더를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해군 레이더가 왜 초창기 때 아까 논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푸대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 VTS의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인가 그래갖고 저기 이 오차율이 10m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군 레이더는 좀 커요. 몇십 미터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편차가 많다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았어요. 아, 해군 레이더가 덜 정밀하다? 예. 쓰레기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앞에서. 해군 레이더에 대해서 이 항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쓰레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정부께. 예, 정부께 맞다고. 그래서 해군 레이더가 진도에 쓰인 레이더보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나, 지금으로 봐서는 해군 레이더는 손대지 않았고, 정부 데이터는 손댔을 확률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변호사 이제 시장님이 나와서 확신한다는 괜찮대. 아, 그래요? 확신하죠. 아, 저는 너무 확신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 진도 VTS 레이더는 10m 오차예요. 10m를 벗어나요. 700m를 벗어나, 저 입구 쪽에선 벗어나요. 여기서는 지금 200m를 벗어나요. 10m 오차가 있는 애가 실제 항로보다 100m 이상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누가 건드렸다고 저는 아주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검증은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기법은 없어요? 만약에 누가 만지고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음 장 좀 보여주십시오. 제 여기서는 추정이다. 지금까지는 과학적 검증이었고요. 여기는 제가 과학적 추론입니다. 예. 해군 레이더하고 저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뭐냐면 계속 편차를 갖고 내려오다가 이 밑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만나요. 뭐냐면 결국 이 청색 표류 항적이 이게 문제인데 표류한서 위로 올라가는 위 경도, 특히 경도, 위 지점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조작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배가 그때 발견됐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어요. 뭐 둘라이스, 뭐 온갖 그 어선들도 몰라와서 요 구간을 바꿀 수가 없다고. 요 라인을 다 봤어요. 배가 표류해서 가는 요 구간을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군 레이더가 만약 실제 항적이라면 쭉 오다가 여기서 좌로 갔다 우로 회전하고서 저 청색 표류 항적에 연결되려면 360도 한 바퀴 회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레이더 화면에서도 이렇게 병풍들을 등질 때까지 회전하는 게 나왔고 CNN 영상에서도 실제로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하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청색 라인에 연결이 되거든요. 큰 원을 그리면서. 그런데 이게 나오면 4분간 전탈을 넣었다는 것도 나오고 컨테이너 무너지고 막 바다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키를 돌렸다는 거 이거 큰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이게 해군 데이터가 맞다면 만약에 우리가 해군 데이터가 완벽하게 맞다고는 아직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구간까지는. 여기는 CCTV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매우 높은 확률로 해군 데이터가 더 맞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 해군 데이터가 맞다면 엔진이 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류했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엔진을 켜고 돌린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돌았다라는 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고의 침몰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론인데 뭐냐면 이 해군 레이더 이 짙은 색에서 이 왼쪽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과 여기에 사이 연결점. 여기를 떼어내고. 예, 떼어내고 또 발표도 거기까지만 했는데 청색과 그 사이를 떼어내서 없애고 요걸 그대로 200m를 위로 2시 방향으로 시프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항적도와 똑같이 돼버려요. 요 구간이 자연스럽도록 만들기 위해 요 구간을 뒤에 만들어 붙였다가 감독의 해석인 거죠, 지금. 네. 특히 가장 이동시키기 힘든 게 레이더인데 진도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진도 레이더 그때
분석할 때 레이더 전문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사실은 그분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분이 뭐냐면 그때 제가 되게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거 정부 AIS하고 레이더의 이상한 편차들을 막 초자연적인 편차를 보다가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거 레이더를 갖다 기준점 갖고서 장난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레이더 전문가님 말씀이 기준점을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안 건드리더라도 뭐냐면 레이더를 옮기는 게 쉽대요. 뭐냐면 레이더는 전자 헤드에서 어떤 기준점에 딱 맞춰야지 그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 항적은 그러니까 마치 이게 투명한 셀로판에다가 레이더 항적을 놓고서 이 전자 헤드에다 기준점끼리 딱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점을 다른데 복원할 때 다른 데다 설정해 놓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갖고 다닐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왠지 기준점 갖고서 CFG 건드려 갖고서 위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바로 그 전문가 레이더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레이더 전체를 200m를 2시 방향으로 쉬프트한 것 그 전문가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에 대해 확신합니까? 네, 저는 확실합니다. 감독님이 지금 역으로 추정해서 발견해낸 거 대단히 훌륭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또 3D 프로그램이 그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더니 그러면, 그런 거. 그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격했어요. 뭘 더 해야 돼, 뭘? 그래서 저는 30분 때부터 해서 45분 때 뭐 이 항적을 갖다 이제 다 3D 분석이 끝나면 실제로 CCTV를 살 거예요. 예. 똑같은 CCTV, 화각이 있기 때문에 CCTV를 탄 다음에. 돈 들잖아, 이 사람아! 예, 배를 구해갖고. 아니, 여객선을 구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구할 수 있는 배를 구해서. 아니, 그럼 높이가 그만큼 돼야 되잖아요. 큰 철봉을 매달면 하여튼 해갖고, 그 항적대로 어떻게 정부 것도 검증하고 실제 항적도 그 실제 CCTV로 찍으면서. 그러니까 배 타고 간다고? 예, 배 타고 가면서 이 정부가 말한 AS에서 똑같은 화각을 가진 CCTV로 그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나가면 똑같은 화각을 가진 거 얼마든지 사요. 얼마 안 해요. 10만 원도 안 해요. 배를 구하기 힘든 거지, 배를.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촬영을 해갖고 넣으면. 아니, 배가 예를 들어서 배가 작아서 흔들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배가 그때 기상 조건이 거의 똑같아도 배가 작아서 흔들렸다. 카메라는 10만 원도 안 되는데 배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10억으로 안 돼, 그러면. 하여튼 가서 찍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똑같은 CCTV 가져가서 그 AIS 정부가 발표한 위치에서. 아니, 배도 그럼 비슷한 조건이어야 되잖아요. 배도. 그건 좀 힘들. 이 제작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건 제작자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몇천 톤이죠, 그게? 6천 톤? 하루 빌리는데 얼마죠, 그게? 그건 몰라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또 뭘 하는 생각이에요,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그게 안 되면 뭐 미니어처 촬영. 그대로 세월호 병풍도를 만들어 놓고. 미니어처는 싼 줄 알아? 그것도 비싸네요. 뭐 제작진이 해결해 주시겠죠? 또 그렇습니다. 또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검증들을 해야죠. 그 배 못하게 한다든가, 왜 거기서. 다이빙배에서부터 해경이 와서 그러면 내바다로 갈 거예요, 저는. 사막에 가서, 병풍도를. 이 사람이 정말로. 지어놓고, 그 거리와 똑같은 데 가갖고, CCTV 똑같은 거 사가다가, 뭘 찍어서 사이즈 나오나 보자, 이 거리에서. 정부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반박 못하죠? 거기 가서 병풍도 크기로 모형을 만들고, 거기,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CCTV 갖고 찍는 땅 위에서 그 정도 높이의 CCTV 달아가지고 그대로 찍으면 되죠. 그 정도 똑같은 크기의 선박의 모형을 그렇게 뒷부분만 만들어가지고 갑판만 뒷갑판만 만들어서 그걸 움직여 가면 그 거리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여튼 반박 못하게 하여튼 재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하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네. 저희가 힘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걸 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43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